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코 방돈이 선생님입니다.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이번에 뭐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틀렸던 문제가 42번 문제랑요, 그 다음 43번 문제, 그다음 45번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틀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잘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선 화법과 작문은 지난 수능이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이렇게 안내하기 위한 텃밭 가꾸기 안내에 대한 발표에 대한 화법 담화 유형입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보면요, 35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발표의 말하기 방식이죠. 오케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요, 중간에 끊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읽고 푸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갈라놔야 되니까 그 갈라놓는 걸 잘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6번 문제 보니까 아하, 자료 1과 자료 2가 있습니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읽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세요. 자료 1이 뭔지를 좀 보고 두 번째 단락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자료 2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첫해 배치도, 둘째 다음에 배치도야. 그 다음 3번 문제는 청중의 반응 문제죠. 얘는 뭐 다 읽고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가볼게. 자, 첫 단락입니다. 안녕하세요, 텃밭 선배 빵빵빵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러면서 큰 목소리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저는 텃밭을 처음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아마 15제곱미터 정도의 좁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뒤에 작물 심기 전에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야. 자,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야. 알았죠? 갑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라고 했어. 왼쪽은 제가 첫해 심은 작물 배치도입니다. 자, 왼쪽인 자료 1이겠지. 그럼 얘가 자료 1이 될 거야. 그렇죠? 그 옆은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 배치도입니다. 얘가 자료 2겠지. 자, 첫해 배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작물의 키가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뭐야? 작물 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해는 동쪽에 떠서 한낮에 남쪽으로 지나 서쪽으로 지고 해가 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작물은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오전부터 한낮까지 그림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림자 영향을 조금 받아야지 햇빛이 잘 받죠. 자, 이를 고려해 키가 작은 작물의 동쪽 남쪽에 배치해야 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키가 큰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하여 상추와 감자의 그늘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죠. 자, 보세요. 키가 큰 것이 뭐죠? 그렇지, 또 옥수수와 고추가 얘가 뭐야? 키가 크다 이거야. 그렇죠. 얘네들의 그래서 뭐다? 그림자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 거죠. 전 이렇게 메모하면서 갔어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키가 큰 뭐다?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해서 상추와 감자에 그늘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배치를 바꾼 거지. 여기다 키가 큰 거를 왼쪽 서쪽에다 놓고 얘네를 오른쪽에 넣네요.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배추로 교체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두 번째 문제는 작물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네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4월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8월에 옥수수 수확한 후 같은 자리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쪽에 심은 고추의 재배 기간이었어요. 고추의 재배가 10월까지는 계속되는 바람에 배추가 광합성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배추가 그늘이 있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작물을 수확하고 다른 작물을 교체할 때는 주변 작물의 재배 기간도 함께 고려해 배치해야 돼요, 이거지. 자, 봐봐. 그러면 결국 감자를 배추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얘가 광합성이 별로 없었다 이거야, 배추가. 그지? 그렇죠? 이렇게 메모해 놨어. 그래서 요거를 감자를 배추로 교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요, 작물의 키 순으로 따라 작은 것부터 상추는 남동쪽으로, 감자는 북동쪽으로, 고추는 남서쪽, 옥수수는 북서쪽으로 배치했어요, 이거지.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로 배치한 거지? 키 순으로 배치했다 이거죠. 키 순으로.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갑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뭐야? 더 잘 자랐다 이거죠. 좁은 텃밭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번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 여기 그리고가 두 번째 해결책이죠. 감자 수확 이후 재배 기간과 주변 작물의 키를 고려해 감자 위치에 배추를 심었더니 첫해 동일한 위치임에도 배추가 더 잘 자랐습니다. 이거지. 그렇죠? 주변 작물의 키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좁은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잘 기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배치도를 그려서 효율적 텃밭을 가꿔보세요. 이거지. 됐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 노. 그려져 있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럼 다음 번 1번이죠. 제끼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준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투, 목소리 크기 이런 게 준 언어적 표현이야.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 첫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첫 단락. 그렇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했다. 질문 답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봐봐요. 제일 먼저 잘 들리시나요? 하니까 청중의 반응을 살폈죠? 오케이. 그 다음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여 마지막에 효용을 제시하는 거는 다섯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 자, 가볼게요. 이게 오래 걸렸다고요? 선생님처럼 메모하면서 갔으면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야. 자, 1번 선지 갑니다.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서 상추에 그늘이 생겼음을 자료를 통해 활용해야지. 그렇지. 얘 때문에 얘가 그늘이 생겼다. 맞네.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강합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뭐냐면 나와 있었습니다. 배추를 교체했다. 그렇지. 자, 3번 작물의 키 수준을 고려해서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음을. 그렇지. 요거 다음에서 나왔죠. 오케이.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다. 맞아요.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라서 있었음을 자료 1과 2를 통해 설명해야지. 뭔 소리야. 이거를 설명한 부분은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 몇 번? 4번이죠. 동일한 위치에도 주변 작물에 따라 배추가 자라는 정도가 달랐다 이거죠. 그렇죠? 고추 때문에 광합성 못 받았으니까 감자로 감자에 있는 자리에다 바꾼 거지.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7번. 자, 이제 청자의 반응을 잘 보면서 하나씩 가시면 돼요. 청자 1을 읽은 다음에 1번 선지, 4번 선지 이런 식으로 가서 푸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 청자 3을 가볼게요. 청자 3 보니까 작물의 키 순서만 알려줘서 작물들이 잘 자랐을 때 키를 알 수가 없었어. 작물들의 키를 구체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 부족한 게 있다 이거죠. 아쉬웠다 이거야.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나머지 건 다 틀렸습니다. 뭐 2번 선지과는 뭐 비교하는 게 없고 이런 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38에 42번 보자.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야. 그 뭔가의 목적을 위한 대화니까 이거는 회의랑 비슷한 대화겠죠. 이리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입니다. 초고는 무조건 뭐야? 고쳐 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 보완이. 왜 수정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 초고는 미완성된 글이니까. 됐죠? 오케이. 가볼게요. 우선은 39번 문제를 보시면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과 미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오케이. 40번 문제는 가의 내용을 정리하면 나의 글쓰기니까 얘는 가, 나를 다 읽으면서 나를 읽으면서 가든지 혹은 나 다 읽고 가든지 41번은 나에 대한 문제니까 얘도 나 다 읽고 푸시면 되고요. 42번 문제도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학생 1이니까 학생 1만 체크하면 돼. 됐죠? 여기까지 갑니다. 저는 가를 읽을 때 학생 1 읽은 다음에 요 두 번째까지 학생이 읽은 다음에 한번 선지 받고 이렇게 봤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여기에 대해서 비평을 쓴다고 했죠. 오늘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좀 찾아봤어.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재 실은 글이니까 어떤 내용 구성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 자, 우선 디스토피아의 정의부터 해보자 이거야. 자, 1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안들을 좀 정리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럴 줄 알고 사전 찾아봤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이다 이거지. 이게 개념이네요. 자, 나는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의 적 세계를 형성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화나 드라마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지. 자,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에 각종 소품 사는 것을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그런 작품 속의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인 장면이 문제가 된다던데. 자, 그런데 인기 끄는데요. 충격적인 표현한 자극적 장면이 있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세 번째. 내가 봤던 기사에도 그 점이 문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자,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진대. 불안감, 회의주의. 자, 학생들이 또 얘기합니다.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말한 거야. 됐어. 요까지만 읽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38번에 1번 선지 갑시다.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혔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1번 제껴. 2번 보시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안 나왔고요. 3번 대화 참여자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여기 있네요. 방금. 어디 있어? 여기. 그렇지? 이거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 다음 보니까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보여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나는 디스토피아의 소설을 1차자 읽어봤어. 이번에 소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이야. 그럼 3번 가볼게. 4번 가볼게. 자, 멋진 신세계에 대한 내용이야.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된 작품인데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아, 나도 그 소설 봤는데 이거야.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도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까 디스토피아의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주렴 이거지. 자, 5번. 추가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38번에 4번 선지입니다. 됐어. 그렇죠? 오케이.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한다는 거지. 아하.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자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냐면 추가 요청이죠. 됐죠? 오케이. 허구적인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디스토피아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문제가 극단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상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 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 거지. 그래서 5번 선지도 통과. 그러면 3몇 번? 2번. 38번이 2번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야. 일단 내가 초고를 쓸 테니까 점검 부탁해 이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 가냐면 39번을 가는 거야. 기억, 니은, 니글, 리을, 미음을 한 번에 되겠죠? 기억 갑시다.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자, 인기의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인이 안 나왔어. 니은이 가볼게요.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했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오케이. 메시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귿을 가보면요. 자, 나도 그 소설 봤는데 아무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죠. 대화 내용을 상기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한 뭔 소리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리을 가볼게요.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 현대사회를 비판한다는 거지 이거지.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 맞아요.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아니죠. 됐죠? 오케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은 가볼게요. 허구적인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앞에가 이해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진술해 줬어.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한 것점을 확인하고 있다. 답은 5번이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를 읽는 거야. 나를 읽는데 첫 단락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치? 정의가 나왔어요. 디스토피아의 정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의 반대다라는 거.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요즘에 인기 현상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얘기한다 이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 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디스토피아의 작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그러지고 붕괴된 모습의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회의주의가 절망에 빠질 수 있다. 문제점. 이거죠? 오케이. 그러나 그럼 뒤집었어. 디스토피아의 작품이 현실의 문제점이 극단화되면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경계함으로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자신해.
주장을 얘기하고 있죠.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을 소재로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미래상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극적인 묘사 장면이 초래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볼 수 있지만 반박이죠. 이러한 장면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멋진 신세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오케이. 자,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메시지의 첫 번째,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거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했어. 디스토피아의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는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독자에게 뭔가 던지면서 끝냈습니다. 됐죠? 40번 문제입니다. 자, 보자. 디스토피아의 정의야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맞아.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 유토피아. 그렇죠? 오케이. 2번 선지 가볼게요.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소재야 자극적인 표현의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가 관계가 없죠. 답은 2번이죠. 3, 4, 5 제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41번 문제 가볼까요? 디스토피아의 작품에 주제의식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주제의식을 반영했다. 그렇죠? 오케이.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낸다. 긍정적 관점이죠. 부재, 비유적 표현이 나와야 돼. 부재는 얘가 표제고 얘가 부재야. 부재에 뭐가 있어야 돼? 비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기도 없어. 그렇죠? 오케이. 묵직한 메시지를 가볍게 하는 이것도 없어. 그렇죠? 거울이라는 비유가 있고요. 그렇죠? 뭐 새로운 세상과의 대화. 요것도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디스토피아 열풍,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망. 이게 주제의식이 되겠죠. 여기는 주제의식이 없잖아.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빠르게 쉬운 거 갖고 먼저 체크하는 게 나죠. 자, 42번. 학생 2가 다음에 점검 기준에 따라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사회적 관심을 가지만한 사안임을 드러내는가. A입니다. 디스토피아의 작품에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끊고. 그래요. 이거 어디에 있었죠? 맨 처음에 나와 있었잖아. 그렇죠? 오케이. 요즘에 인기다. 첫 단락에 있었어요. 2번 디스토피아 작품. 2번 선지 가볼게.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드러내는가. 주장 드러냈죠. 긍정적이라는 거 언급했어요. 맞아. 자, C 갑시다.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라고 했는데요. 문제점이 자 어디에 있냐면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오케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냐면 반박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보완한 거 맞아. 여기 맞아요. 4. D 갑시다. 자, D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도 다루었는가. 이거 있죠. 첫 번째 뭐야. 인기 현상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거. 두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 맞아. 됐죠? 여기까지. 자, 5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5번 선지 보시면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거 5번 보면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하는 거. 비판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적인 묘사에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자, 봐봐.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는 언급점을 고려하여. 자, 생각해보자.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봐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충격적인 밑에 세 번째 줄 충격적인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 한 가지. 그래서 요거 언급한 점은 약점을 비판했는가? 비판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오케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약점을 비판해야 되는데 아니다.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걸로 해야지. 자, 문제가 부각되어 보인다 라고 했죠. 그죠?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도록 한다는 거겠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답 몇 번? 5번이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이건 약점에 대한 거잖아. 약점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그죠? 오케이. 43에 대한 45번 문제 갑시다. 43, 45번. 지역신문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주장하는 글입니다.
청소년 문제 관련해 주장하는 글이다. 초고 가면 최근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 변화로 인해 무기력이나 무기력,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대요. 그런가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 시기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감정관리 프로그램 확대 실시하는 얘가 주장이죠. 이렇게 자 감정관리 프로그램 확대해야 된다 이거야. 자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청소년 감정관리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 감정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서 확대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 주장이야. 자기의 반대 주장이죠. 하지만 기존의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소수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상담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다. 주장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돼.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돼. 가보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CC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야? 활동 내용이 다양화해야 한다 이거야. 우선 CC 대상 확대. 필요한 이유는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했고 심각한 감정 상태임에도 기존의 전문 상담 기관을 찾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 내용의 다양화는 필요한 이유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단계적인 활동을 마련해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맞는 감정관리 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요컨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이 심리적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잠깐 확대했는데 뭐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잖아. 활동 내용이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2번이 빠졌어. 요게 문제점이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요컨대니까 요약하는 건데 1번의 해결책만 있으면 안 되지. 두 번째 해결책도 있어야겠죠. 됐어. 문제의 원인은 항목별로 유형화 없어요. 항목별 유형화가 일반적 통념이 지닌 모습 이런 거 없고요. 주장이 될 예상되는 반론 맞죠? 반박했잖아. 두 번째 단락에서. 답 3번이잖아. 이거 왜 못 찾았을까요? 왜 못 찾았냐면 정리하면서 읽지 않고 선지에서 찾아가는 읽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 형광생들한테 무조건 화작은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읽지 않고 선지에서 찾아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지문 읽어야 돼. 근데 읽는데 비문학처럼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 빠르게 정리하면서 읽는 거. 이 훈련을 기출 분석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44번. 자,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 있는데요. 기억과 니은이 있어. 니은이 뭐였냐면요. 자신이 없다면 빠르게 한번 가면 기억과 니은. 기억은 뭐다? 현 상황의 문제 해결. 니은은 뭐죠? CC 대상 확대. 디귿은 뭐예요? 활동 내용이 다양화야. 자료 읽고 가나야? 가보자. 무기력, 우울증, 불안. 증가율이 되게 많아졌어. 그 다음 뭐야? 상담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죠? 오케이. 없으면 더 많어. 자료 1에 가와나를 활용하여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과 얘가 뭐야? 가죠. 상담 경험이 없는 고임금의 청소년 비율. 나죠. 오케이. 1번 제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거고. 2번 자료 1을 활용하여 자료 2가 뭐야? 청소년기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뇌 성장이 저하된다. 뇌 성장이 저하되는구나. 감정의 과잉.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우울, 불안, 짜증. 그렇죠? 학습에 어려움까지 생긴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6평이 어려웠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봐. 자, 자료 1 가볼게요. 자료 1 보면 기억이 필요한 이유로 청소년기의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맞죠? 그러므로 뭐냐면 기억이 필요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말할 수 있어. 자, 3을 가볼게요. 지역 상담 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마음 알아차리기, 감정노트 쓰기, 독서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 실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정노트 쓰기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고요. 학교 생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야. 됐어? 갑니다. 자료 3을 활용하여 디귿의 적용 방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관리를 돕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의 예를 제시한다 이거야. 디귿 가볼게. 디귿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동 내용의 다양하다 얘들아. 자, 자료 3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자고 했지. 그 예를 제시한 거잖아. 자료 3에서 이런 거 해보자 라고 했잖아. 그럼 3번도 맞네요. 그렇죠? 4번 가볼게요. 자료 1의 가와 자료 1을 활용합니다. 기억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 감정의 경련처럼 늘어나고 현상이 요까지. 이거 가죠? 학습 및 학업에 곤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자료 2죠. 이게 연결될 수 있겠지. 왜냐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뇌에 성장에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인과가 됩니다. 5번 가볼게. 자료 1이 나와 자료 3에 자료 3을 활용하여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 나는 뭐냐면 지금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없다, 별 많지 않다 이거죠.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전문 상담 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 잠깐, 전문 상담 기관이라고 돼 있지? 생각해봐. 앞부분 가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전문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 그쵸? 오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 지금 보면 잘 생각해보자.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준다. 디귿은 뭔데? 활동 내용의 다양화지. 자, 디귿 바로 이해 가봐. 기존 전문 상담 기관을 찾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45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요. 보기와 A를 하나씩 차이점을 체크하고요. 봤더니 관리 프로그램 실시 대상 확대하고 1번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활동 내용이 다양화해야 된다. 이거 여기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다 몇 번이에요? 그렇지. 3번이죠.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하면 안 되고 모두 다 포함해야겠죠? 그 답은 3번입니다. 5번 쓴 친구도 있는데 해결 방안에 이점을 다루지 않았으니 실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했어. 자,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45번에 보기에.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화작을 끝내봤습니다. 여러분, 화작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3분 컷이 목표야. 그리고 다 맞춰야 돼. 그러려면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